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도종환 의원께서, 시인 도종환 의원께서 오시고 계신 중인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말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계획한 건 안도현 선생님이 저희의 성명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문에 다 연설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한 기자회견문을 일종의 성명을 청와대 민원실까지 전달하는 게 오늘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꽃을 들고들 서 있냐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국정원 게이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또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주문하는, 부탁드리는 입장이다.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와 있다. 그래서 비록 초대받진 못했지만 어쨌든 대통령님이 사는 데까지 왔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기에는 좀 그래서 꽃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저희들 기자회견문 전달할 때 꽃도 같이 전달할 생각이고요. 또 안도현 시인께서는 시도 한 편 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청객이긴 하지만 나름 예의를 지키고 뭔가 선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왜 어떤 조직이나 혹은 어떤 단체가 아닌 개인들 이름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리 하는 답변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각각의 개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한 혹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기본권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그닥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떤 조직도 단체도 아닌 개개인이지만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과 또 요구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어떤 무엇이 아니라 안도현으로 혹은 문성근으로 혹은 조국으로 혹은 탁현민으로 혹은 주진으로 자리에 선 거고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혹은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의 어떤 운동이나 혹은 흐름이 단체와 조직 중심이었다면 어쩌면 이번에는 그런 개인들의 분노들이 모여야 이 엄중하고 위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안도현 선생님이 저희들 입장을 대표해서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안 나눠주시나요? 얼굴 큰 순서로 나눠드린다. 네. 트위터에 있고요. 저희가 개인이 준비하다 보니까 막 복사를 많이 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몇 개만 가져왔고요. 저희가 서명 다 해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아주 레어한 아이템이 될 겁니다. 가지고 싶으니까 끝나고 각자 갖고 있는 거 제가 10개 가지고 왔으니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도현 선생님께서 국정원 선거 개입에 관한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저희들 회견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관한 우리들의 입장.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암흑의 시대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위기다.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공작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국기문란이다. 헌법 파괴다. 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행각을 벌일 수 있겠는가? 더 심각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행태다. 경찰은 수사기관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다.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거짓 발표로 민심을 호도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배후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물타기 목적의 보복적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후보 검증 차원에서 혹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이뤄진 언론이나 SNS상의 의혹 제기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국기를 뒤흔든 국가정보기관 최고 수장의 정치공작 범죄 행위와 언론인이나 시인의 의혹 제기가 같은 수위로 처리될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당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국정원과 경찰의 행태를 옹호하며 오히려 상대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게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면 분명한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청와대 역시 왜 수사 외압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지 않는가? 국정원 계획에 대해서는 왜 아무 방안도 내놓지 않는가? 새누리당의 태도는 공당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취할 수 없는 행태다. 국기 문란 사범을 옹호하는 언사가 줄을 잇고 있고 범죄 행위를 축소하려는 비호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위기로 규정한다. 국가정보기관은 정치공작 본산으로 전락했다.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은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공작을 단죄하지 못했다. 청와대나 집권당은 정치공작을 덮으려는 데 급급하고 있다.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이래 갖고서야 법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법의 정의는 실종된다. 그러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인사들은 핍박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독재 시대 수법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도 높게 책임자 처벌, 정보기관 개혁, 수사기관 독립 방안을 내놓기를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가 사태 해결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근거는 단순하다. 집권당도 국정원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 대통령만 바라보며 법이 정한 정도를 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대선 불복이나 정권 정통성 부정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6월 18일 고종환, 안도현, 조국, 표창원, 정지영, 주진우, 문성근, 진중권, 박현민 이상입니다. 네, 안도현 선생님이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강도 높게 책임자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의 독립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함께 서 계신 문성근 배우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짧게 코멘트해 주세요. 서명을 하셨는데 여기 못 오신 몇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정지영 감독으로부터 제가 못 온다 양해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제주도의 영화 관계 일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꽃을 들고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시면 대개 이제 보좌진들의 보고서를 주로 읽으실 것인데 이렇게 경직되게 판단하지 마시고 꽃도 보시면서 꽃이 아름답듯이 편안하게 국민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꽃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총선 전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그 박근혜 의원께 비대위원장을 맡길 때부터 굉장히 저는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한나라당 안에는 친이와 친박이라는 계파가 있죠. 4년 전 총선을 생각해 보면 친이가 친박을 학살해서 친박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이가 분명히 있고 대통령도 계신데 갑자기 공천 권한 이것을 전적으로 박근혜 의원에게 맡기더라고요. 공천 독재를 허용했습니다. 그랬다면 친이와 친박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BBK 문제라든지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국정원이 전면적으로 개입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상을 얼마나 밝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극히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자리에 있는 분이니까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희망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탁현민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한자풀이를 하면 시민이 주인으로서 더불어 어울려 사는 나라입니다. 주인이 시민이 이런 막중한 참담한 사건을 보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망가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조직화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조직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민주 회복과 서민도 더불어 사는 세상,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성근 배우가 말씀하셨고요. 그 대통령께 꽃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이라는 거. 자, 다음 주진우 기자. 지금 주진우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죠. 주진우 기자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법을 위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살인사건을, 한 집안의 살인사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이 선거를, 민주주의를 유린한 원세훈에게는 선거법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억지로 겨우 불구속 기소에 그쳤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졌는지는 뭐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을 다는 거는 우간다에서도 없었고 이디오피아에서도 없는 전대미문의 일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이보다 더 큰 범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눈과 귀를 가리고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이 일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죄인이고 누가 선거를, 누가 이렇게 시끄러, 누가 이렇게 선거를 해치고 국가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안도현 선생님도 사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고요. 그 사건 자체가 좀 당황스러운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안중근 의사,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목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그 소장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했는데 그
그 질문이 후보자 비방에 해당이 된다고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같은 날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똑같이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 트위터에다가 시인이 이제 국정원장급이 됐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인이 국정원장급으로 격화돼 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여기 있는 주진우 기자나 저의 그 선거법 위반 저는 사항은 급이 좀 높습니다. 구속됐다가 네, 나왔습니다. 구속 영장. 자, 싸우지 마시고요. 정말 그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저도 하여튼 중요한 사람, 국기문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통령께 의견을 드리고 지금 조금 오다가 택시에서 들었습니다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국정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을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정치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정원이 뭡니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 이 국정원 사건 해결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도현 선생님 말씀이셨고요. 뭐 다들 비슷한 마음 그리고 같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기소를 당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최근에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혹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무척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국정원권도 어떤 개인에 대한 테러도 혹은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한 기소도 다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저희는 이제 꽃과 오시겠죠. 꽃과 저희들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총 오늘 9명이 이 기자회견 선언문에 연설을 했고요. 그 중에 오늘 4명이 와 있는데요.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창원 교수님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오늘 저희가 청와대 앞까지 갈 때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면 스텝이 좀 꼬입니다. 그래서 빼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는 직접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이 얼굴이 너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얼굴 내미는 것만 좀 빼달라.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물론 진중권 교수님은 다른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오늘까지 안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조국 교수는 피치 못할 선약 때문에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뜻을 같이 하는 건 분명하고요. 왜 4명이 나왔냐?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번 테러를 당하기 때문에 오늘 앞장을 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진우, 안도현 그 두 분은 기소를 이미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뒷장을 서기로 했고요. 문성근 배우는 뭐 지금 탈당도 하셨고 딱히 지금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오늘 뭐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돼도 구속은 아니겠네요. 네. 큰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고요. 원래는 도종환 씨이자 국회의원께서 오셔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는군요. 네, 요거 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기로 하고 안 오셨다. 도종환 민주당. 그러면 네.